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국세청이 뽑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상속세 5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 상속세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한 채 가격만 해도 막 2, 30억 되는데 뭐 네, 서울에는 허다하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근데 질문을 해요. 난 집 하나밖에 없는데 상속세 무조건 내나요? 네, 얘기하시는데요. 네. 상속세 무조건 내나요? 네, 상속세는 사실 이 돌아가시면서 발생된 전체의 자산, 그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합산해서 가산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사실 좀 많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한국분이 돌아가셨다면 일괄 공제 5억까지가 적용이 돼요. 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다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최소 금액만 따져도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계신다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억 원, 10억 원, 요 금액을 기억하시면 아, 우리 상속세가 나오겠구나, 안 나오겠구나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이제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다 낸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뭔가 상속이 일어나면 그때 남아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막 그 이제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계세요. 근데 아버님 재산이 많아. 그 상속세 많이 낼 것 같아가지고 미리미리. 미리미리 막 다 빼셨어요. 네. 막 증여세 신고했어 대신.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미리미리의 기준이 정말 미리미리여야 돼요. 네, 많이 미리미리. 네,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이제 증여를 한 재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서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합산 대상 증여 재산의 기준이 법정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법정 상속인이 아닐 경우에는 5년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최소 10년, 5년 이렇게 준비하셨어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니까 네, 아 그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상담 사례들도 있어요. 정말 이미 많아요.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조금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사전 증여 막 20억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나는 증여세 다 냈는데 상속세 또 내야 되냐 그러실 텐데 반드시 또 내는 건 아니고요. 다시 계산을 하는 거고 미리 낸 증여세가 있다면 그거는 증여세의 공제로 공제가 가능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내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일가공제 등 여러 가지 상속공제 아까 좀 5억, 5억, 10억 최소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공제는 한도가 없나요? 이게 한도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어렵지만 상속세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로 배우자 네. 상속공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5억, 30억만 기억하시잖아요. 네. 30억 다 공제된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죠. 네. 네, 그 30억이 다 공제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과 그리고 법정 상속 지분 중에 작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법정 상속 지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법정 상속 지분까지만 상속이 되고 그게 맥스가 30억이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계산하셔야 우리 집에 상속공제가 계산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종합한도에 걸리는 건데 세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로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있다. 그러니까 뭐 상속 전에 내가 유언을 남겨서 상속인 아닌 사람한테 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빼고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손주한테 유증하기로 했다든지 법정 상속인들이 이미 있는데 1순위 법정 상속인이 있는데 그 사람 이해의 사람한테 주기로 한 것들 이런 거는 공제 못 받는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사전 증여에서 손주한테 사전 증여하는 거와 똑같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바로 이 상속을 받는다면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다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속 포기라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1순위가 직계 비속 배우자였는데
그 포기해가지고 다음 순위 뭐 직계 존속으로 간다든지 형제 자매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 이런 거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사실 뼈 아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표준. 네. 맞습니다. 아까 사전증여 이렇게 네. 열심히 한 게 있다면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상속공제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것 때문에 생각한 거 이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말씀 딱 들으면 그럼 사전증여하면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러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제할 때도 빼고 나중에 한도되는 재산을 결정할 때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먹고 빼고라서 똑같아요. 똑같지만 어쨌든 상속공제 한도를 결정할 때에는 그때는 사전증여나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증여나 아니면 선순위 상속인 이외에 유증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된다. 조금 어렵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하나요? 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시고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네, 어쨌든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6개월인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상속세는 이제 연부연납을 활용하시면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차분만 먼저 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상속세에는 특이하게 물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물납제도는 상속재산 중에 물납할 수 있는 재산들, 뭐 부동산이나 상장주식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재산들의 경우에는 세금 대신 그거로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 재산으로 그죠. 왜냐면 바로바로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그 현금 대신 그런 네. 재산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물납도 못 하겠고 뭐 팔릴 땅도 아닐 것 같고 뭐 다 비상장 주식밖에 없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돈이 없다, 현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내겠다 해서 신고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선 신고를 하셔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납부랑 상관없이 우선은 신고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가산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신고를 하시면 신고 불성실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납부 불성실만 부담하시면 되니 네. 신고는 꼭 하셔야 된다는 점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상속 공제가 뭐 5억, 10억 공제되는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속 재산 7억 정도인 것 같아서 그럼 어차피 상속세 안 나올 것 같은데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진짜 납부세액이 없다. 그렇다면 무신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사실 없어요. 네, 가산세를 부담하려면 이제 세액이 나와야 되고 그 음. 세액에다가 이제 가산세를 붙이는 거니까 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이제 신고를 안 해서 발생하는 가산세도 없죠. 네. 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상속받은 재산 중에 혹시나 나중에 처분했을 때 양도세가 나오는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취득원가를 지금 상속세 신고로서 확정 지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금액이 없으니까 취득원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파트의 시가가 현재 뭐 9억 정도인데 10억이 안 되니까 세금이 없을 거라서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의 기준 시가는 뭐 6억이다. 네. 그럼 나의 취득가액은 얼마인 거예요? 나는 9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9억에 사서 9억에 팔았으니까 난 양도세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취득원가는 6억이었으니 3억에 대해서 양도세 내세요 이렇게 날라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이 시가 내가 취득했다는 가액을 딱 정해놔야 네. 다음에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써먹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이 안 되는 경우 배우자가 계신데 10억 원이 안 된다고 세금 신고 안 해도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상속받은 재산 종류에 따라서 향후에 끼치는 영향들도 있으니까요.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질문 5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상속세 관련해서는 여러 편으로 나눠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